그림에서와 같이 경사각이 C따인 경사면상에 L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평행한 두 개의 금속 레일이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금속 레일은 저항이 R인 저항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하게 내리는 방향으로 균이라는 자기장을 가하겠습니다. 레일 꼭대기에 질량이 M인 금속 막대를 잡고 있다가 놓겠습니다. 금속 막대가 미끄러져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있는 금속 막대가 갖는 최대 속력이 1m/s라면 가해져 있는 균일한 자기장의 크기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상에 한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순간의 속력이 V라고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가 레일 위에서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있는 동안 두 개의 레일과 금속 막대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한 개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이 면에 대한 자기선속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여 있는 평면에 대한 자기선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B가 평면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그리고 A가 평면의 면적, 그리고 C다가 어떤 각이냐면 평면의 면벡터와 자기장 사이 각입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을 이렇게 쳐다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보이겠죠. 면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이 각이 C따입니다. 그럼 이 각도 C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C따로 쓸 수 있습니다. 평면의 면적은 이 S에다가 이 길이 L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면적이 L습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시간에서 변하게 되면 금속고리에 유독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유독 기전력의 크기는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와 같죠.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변하는 건 S가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들 미분기호 바깥으로 다 빼내겠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V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저항기의 저항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유도 전류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도 전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금속 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고리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 고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시간에서 변하게 되면 금속 고리에 유독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두 레일 위에서 금속 막대가 미끄러져 내려감에 따라서 금속 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죠.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금속 고리에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쳐다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속 막대에 유도 전류는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겠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자기장 내에 놓여 있을 경우 이 도선이 자기력을 받게 되죠.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 막대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게 방향을 놓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자기장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입니다. 자기력 이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길이가 L인 직선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여 있을 경우 이 직선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각 파이가 어떤 각이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사이 각입니다. 근데 금속 막대에 전류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갑니다. 자기장은 이 방향이거든요. 둘 사이 각이 90도죠. 사인 90도 1대거든요. 유도 전류 대입합니다. 자기력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금속 막대가 미끄러서 내려가는 동안 이 자기력 외에 중력도 받게 됩니다. X, Y축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력과 중력이 XY 평면상에 놓이게 되죠. 두 힘을 XY 성분으로 분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을 갖는 건 힘의 X성분에만 관심 갖겠습니다. 이 각이 씻다면 이 각도 씻다죠.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FB라면 이 화살표의 길이 FB 고산 씻다죠. 이 각이 씻다면 이 각도 씻답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MG라면 이 화살표의 길이 MG 산 씻다죠. 금속 막대가 미끄러서 내려오는 동안 금속 막대에 작용한 힘의 X성분을 방금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이 힘, 크기가 mg 40다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 크기가 FB 코산시다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입니다. 자기력의 크기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금속 막대에 작용한 힘의 X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X방향의 가속도에다 질량 곱함과 같아야 되죠. 여기서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력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속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 sin θ는 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금속 막대가 미끄러서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속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가속도는 감소하겠죠. 가속도가 감소해서 가속도가 딱 0이 되는 순간 금속 막대의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가속도가 0일 때 금속 막대의 속력이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서 자기장 크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진 값 다 대입합니다. 자기장의 크기 1테슬라가 됩니다.